네, 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맥형의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VS가 아니죠. 또 그렇다고 오늘은 누군가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은 또 아닙니다. 공통된 카톡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유튜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저한테도 이제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정리해서 또 누군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좀 안내해 드리자 해가지고 맥보라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 내가 정말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해보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저 자리에다가 밥집을 하려고 하는데 다 말린대요. 다 안 된다고. 내가 저 자리에 고깃집을 하려고 해요. 다 안 된대요. 다 말려요. 이럴 때 나는 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분들의 고민들을. 근데 이거인 것 같아요. 대부분 창업자들이 꽂힌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한 번 꽂히면은 그걸 내가 옆에서 진짜 누군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도요, 합니다. 사람들이 꽂히면 해요. 그 자리에 꽂히든 아이템에 꽂히든 무언가 꽂히면은 정말 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걸 벗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꽂히는 이유가 뭘까요? 뭐에 꽂히나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쁜 인테리어에 꽂혀요. 이쁘다는 표현보다 오래되지 않은 인테리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 자리에서 7년, 8년 했던 자리가 좋은 시그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보 창업자들은 한 자리에서 1, 2년 해서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많으면은 또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창업비를 조금 쓰려고들 마음 먹고 또 공간을 꿈꾸면서 창업을 또 많이 하세요. 창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보여주기 위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나 저기에 뭐 매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매장에 그러면서 막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정작 손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창피한 게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자리에서 그 업종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텼냐라는 표현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을 잘 하고 있었는데 나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꽂히는 것들이 인테리어 다음에 꽂히는 게 뭐냐면요, 좋은 임대 조건에 꽂혀요. 좋은 임대 조건이라고 한다는 건 주변보다 시세가 낮은 거, 월세가 낮거나 보증금이 낮거나 권리금이 낮은 거에 꽂힙니다. 근데요, 월세, 보증금, 권리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게 아니라 주변이 다 낮아요. 주변이 낮은데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 자금과 잘 맞아 떨어지니까 꽂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밥집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이 2층에 있어요. 심지어 2층에 계단은 험난합니다. 근데 로드뷰를 돌려봤더니 이제는 그 식당이 2년째 운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창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 같으면은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일단은 2층에 식당이, 그것도 밥집이 창업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아예 뇌회로도에서 정해서 결정해버립니다. 2층에서 내가 왜 밥집을, 왜 고깃집을 안 합니다. 근데 창업자들은 열정과 패기가 오히려 초보 창업자들이 훨씬 넘쳐요. 그러면은 2층에 내가 들어가면은 살릴 수 있어. 내가 막상 가서 먹어보니까 이 집이 음식이 별로였네. 음식이 별로여서 우리 음식을 여기서 팔면은 무조건 손님이 올 거야. 그리고 심지어 2층이지만 이건 메인 상권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까워. 내가 걸음을 걸어봤더니 50걸음밖에 안 돼. 50m 채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음식을 팔면은 여기까지 고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창업을 20년 해봤잖아요. 계단 하나 때문에 손님이 안 와요. 가게가 살짝 주차장 때문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우리 오픈한지를 몰라요. 몇 년을 운영했는데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기 언제 오픈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입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지에 사람을 흡인할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2층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2층의 계단의 입지가 불리한 조건에 있으면 오히려 도달하는 것까지 되게 번거로운 불편함을 줘요. 계단 하나도 어려운데 여러 개의 계단이 그렇게 높은 계단으로, 꼬여있는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요, 50m? 아니요, 100m라고 해도요, 고객은요, 주차장 하나 때문에 우리 가게를 못 본다고요. 우리 매장을 못 본다고요. 몰려 있는 데에서 소비를 멈추지 우리 매장까지 굳이 검색해서 찾아서 올 것 같죠? 마케팅하면 쉽게
쉽게 도달하지 못해요. 이런 불리한 부분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건 운칠기삼, 운이 70%고 능력이 30%와 같은 말로써 목칠기삼, 목 자리가 70%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30%인데 일단 70점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요, 매일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막 메뉴 개발을 하고 좋은 메뉴를 계속 좋은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늘 30점이에요. 꽈락이죠, 꽈락. 60점도 못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절대 내가 창업자가 경험도 없는데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케팅 회사를 가지고 내가 마케팅 회사로서 주변에 있는 브랜드들을 노출해주고 상위로 올려주고 막 이런 것들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풍부한 마케팅을 의뢰를 해서 내가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마케팅을 의뢰를 해서 할 정도도 안 되고, 내가 있는 예산이 빠듯한데 그 빠듯한 예산으로 좋은 임대 조건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보증금 싸고 권리금 착하고 월세 저렴하니까 계약을 해서 하겠다. 저는요, 창업비가 5천만 원도 안 든다고 해도요, 5천만 원 안 드는 곳에서 5천만 원 원금 회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오히려 반대로 5억 투자해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5억 원금 회수하는 게 얼마나 빠른지를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자본을 그리고 경험을 잘 축적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빨리 원금 회수할 수 있는 장사들을 그와 같은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장사를 잘 하잖아요. 경험을 많이 쌓잖아요. 외식시장 시야가 넓어지면서 돈이 보입니다. 돈이 보여요, 진짜. 근데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자본이 부족하잖아요. 늘 선택부터 어려워요. 심지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고 해도 선택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운영도 두렵고 내가 경험도 없고 모든 상황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이 모두 말린다라고 했잖아요. 창업은요, 주변 사람들 다 말립니다. 어떤 창업이든. 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늘 가면 손님 없는 매장들만 보면서 다니시니까. 그리고 실제 내가 운영해서 수익을 몇 천씩 내보지를 않았으니까. 실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은 그냥 단순히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창업은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하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창업 시장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될 수 있는 곳이 이 시장이거든요. 회사에서 여러분 노력한다고 돈 많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외식업은 노력하는 만큼, 투자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외식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경험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발 물어보지 마시고요. 외식업으로 재미를 좀 본, 외식업을 좀 현명하게 잘 하고 계시는 인생의 선배님들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꽂히지 마세요. 한 번 꽂히면은 이 콩깍지를 벗어내지 못하고요, 결국엔 계약을 하고 나중에 안 되면은 그때서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됐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시작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다음부터 그런 시행착오 안 합니다.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환경 탓, 날씨 탓, 무언가 상황 탓,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주변에 책임을 돌리면 결국엔 스스로 경험이 디벨롭 되지 않아요. 노하우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또 누군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소개해 봤고요. 첫 창업을 막막하고 두려운데 맥형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야, 유튜브를 통해서 창업을 배운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제가 유튜브 한 지 4년 됐는데 초창기에 이런 댓글들도 많았어요. 무슨 뭐를 글로 배워? 뭐 창업을 글로 배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저는 창업을 충분히 글로도 그림으로도 그리고 영상으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실패를 피해가는 거,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같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맞아요. 진짜 그 사람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안 맞아요. 근데 대부분 좋은 책도 그렇고 자서전도 그렇고 또 영상 속에서도 그렇고 다 지들 잘난 얘기만 합니다. 다 내가 잘한 얘기만 합니다. 그 잘한 거를 내가 따라하면 안 맞는다고요. 왜? 운칠기상 운이 70%예요 노력이 30%입니다 운이 나한테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그 70%의 행운이 없으면 30%의 노력을, 잘한 사람을 따라하는 노력을 해가지고서는 쉽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나의 삶이 나아지는 것들을 봤을 때는요,
남이 실패한 걸 내가 도전 안 하는 거, 남이 안 되는 거 시작 안 하는 거, 오히려 그게 저한테 엄청난 큰 기회, 운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안 되고 힘들고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저는 영상을 통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이 창업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가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하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40이 이제 넘어서 무언가 어디 가서 일을 배우기도 좀 난해하다 이런 분들은요, 그것만 선택하세요. 나한테 맞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면은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건지, 잘하게 될 건지, 이 아이템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도 됩니다.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가는 것보다요, 내가 좋아하고 그래야 관심이 있고 그런 아이템을 해야 내가 좀 더 집중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선택하는 걸 그렇게 하고 좀 젊다라고 하면 무너져도 되고 쓰러져도 되니까 다양한 곳에서 좀 일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아이템,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20대는 다양한 도전을 해도 돼요. 다양한 걸 하면서 나한테 적합한 걸 찾고요. 30대 때는 그 적합한 걸 찾은 거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40대는 인정받는 걸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서 성과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리고 50대 때는 내가 안정된 걸 이제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힘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업을 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하나씩 경험을 쌓으면서 하는 것들을 추천하고요. 혹시나 회사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이제 창업 한번 해봐야지, 창업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웬만하면 그냥 프랜차이즈 하세요. 왜? 독립점포 정말 쉽지 않아요. 이전에는 내가 김치찌개 잘하면 나와서 김치찌개 장사만 있어도 장사 잘 됐어요. 부대찌개도 그랬고요. 샤브샤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년대에는 그랬어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 가면서 이 외식 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금은 맥형 아카데미에서 교육받는 친구들이 20대 초반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장사를 경험하고 장사를 실제 하는 사장들이 있고요.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 와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대학교 나와도요, 대기업 들어가거나 공기업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과거에는 IT, 벤처,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요 외식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장사부터 합니다. 근데 확실히 배우고 습득력이 좋은 친구들은 뭔가 컨셉을 신고 고객이 찾아오고 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이걸 또 데이터화할 줄 알고요. 이와 같은 사람들과 우리 개인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먹고 내가 혼자서 이 브랜드를 브랜딩해서 내가 개인 매장을 브랜드로 만들고 브랜드를 살아 숨쉬는 것처럼 브랜딩해가지고 고객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신감도 없으니까 늘 위축돼가지고 막 해요. 그래서 자본이 있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랜차이즈로 잘 되는 용기 그리고 경험을 얻으셔야 돼요. 해보시고 그게 오히려 가맹점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닫고 조이는 것만 잘하면은 내 적성에 맞다 생각하면 또 이 브랜드 3브랜드를 그와 유사한 내지는 그 브랜드 혹은 괜찮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또 골라서 메가 프랜차이저, 가맹점만 운영하는 메가 프랜차이저가 돼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반대로 이제는 내 매장을 만들어 봐야지,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가 만들고 싶은 매장을 세팅해 봐야지, 그런 거는 그 이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사업을 해봐야지, 그래서 또 가맹 사업을 해서 큰 기업으로 키운 다음에 이걸 또 상장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식업의 바다 안에 우리 아이템이라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는데, 생각보다 가야 되는, 도달해야 되는 목표물들이 많은 거죠. 그냥 단순히 장사 하나, 직영점 여러 개 다 점포,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뭔가 막막하고 두려운 분들,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경험이 없으면 경험을 쌓으시고요. 경험이 있어도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해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편하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실 텐데요. 다음 시간에 다른 사연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항상 옆에서, 곁에서 좀 창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맥보라가 되도록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잘 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하고 싶네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